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확률 2단원 들어갈게. 자, 확률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확률의 뜻과 활용, 용어들을 정확히 꼼꼼하게 읽고 이해해놔야 돼. 시행과 사건. 요 시행이라는 거는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거. 이런 걸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면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요거를 시행이라고 한대. 자, 그 다음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얘기해. 자,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집합으로 나타내 준 게 지금 요게 표본 공간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요 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주사위 던져서 홀수 나오는 경우 있지? 자, 요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우리 집합으로 나타내면은 1, 3, 5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근원 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가 1, 2, 3, 4, 5, 6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씩 집합으로 나타내준 게 근원 사건이야. 그 다음 전 사건은 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표본 공간하고 같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공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럼 얘네는 자 니네 주사위 던졌을 때 6보다 큰 수 아니면은 7 이상인 자연수 나올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럼 이때는 일어나지 않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공집합으로 나타내주면 돼. 자, 이걸 공사건이라고 얘기해. 자, 배반사건과 여사건. 우리 경우의 수, 확률 얘네 문제 풀 때는 이해할 때는 약간 집합하고 연관시켜서 이해하면 조금 더 쉬워. 근데 이제 얘네가 집합이냐, 사건이냐, 이런 거 잘 체크만 해주면 돼. 자, 표본 공간 S. 우리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 U였지. 근데 이제 표본 공간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요거 집합으로 나타내 주는 거를 S, 표본 공간 S로 나타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합사건은 합집합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기호도 A 합 B 사건 이렇게.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우리 A랑 B 다 일어나는 거 이렇게 했지? 자,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교집합 기호로 나타내주면 돼. 근데 곱사건이라고 얘기해. 자, 그 다음 배반 사건은 집합으로 치면 서로소야. 그러니까 공집합 부분이, 아이고, 교집합 부분이 없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단 얘기야. 그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곱 B 사건은 공집합일 때, 요때가 배반 사건이야. 자, 이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며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집합으로 생각하면은 교집합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교집합의 원소가. 그 다음에 니네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A야.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 B야.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있을 수가 없지? 그럼 이런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여사건은 뭔가 여집합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도 우리 집합에서의 A의 여집합 기호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사건 A와 그 여사건 A의 여에 대해서 A 곱 A의 여는 당연히 공집합이겠지?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가 일어나는 사건이 얘야. 그럼 A의 여사건은 얘네를 제외한 거니까 요 바뀌잖아. 그렇지? 그럼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없겠지? 그래서 얘네 곱사건은 공사건, 공집합. 자, 그럼 용어 각각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개념은 꼼꼼하게 잘 읽어보도록 해. 그 다음에 용어가 이게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이런 거 다 잘 체크해서 하고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구나. 전체 일어나는 사건 전체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전사건, 공사건, 근원사건. 자, 요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거 잘 체크해서 읽어도. 자, 그럼 문제 봐보자. 집합이랑 살짝 비슷하게 문제 풀면 돼. 근데 자, 배반 사건은 뭐라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어.
집합으로 치면 서로 소야. 자, 집합 사건 A가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래. 그럼 요 사건을 우리 집합기호에 나타내면 2, 4, 6이지? 그 다음에 홀세 눈이 나오는 사건이 B래. 그럼 집합 B는 1, 사건 B는 1, 3, 5. 그 다음에 C는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1, 2, 4 집합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지? 자,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찾으래. 자, 배반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없다고? 곱사건이 없어. 곱사건이 공집합이야. 그럼 누구랑 누구? A와 B가 되겠지? A랑 B는 동시에 일어나는 지금 원소가 하나도 없잖아. 그치? 자, 그 다음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뽑히는 사건을 A라고 했어. 그럼 6의 약수가 먼저 나오는 사건을 우리 집합으로 표현해보자. 그럼 1, 2, 3,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1부터 8까지 중에서 사건 A와 서로 배반 사건인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배반 사건이니까 뭐가 없다고? 곱사건이 없어. 곱사건이 공집합. 그럼 1, 2, 3, 6을 원소로 가지면 안 되겠지. 그럼 배반 사건이 되려면 1, 2, 3, 6을 제외한 4, 5, 7, 8 얘네를 원소로 갖는 우리 부분집합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구했니 얘들아?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2의 원소의 개수해서 2의 n제곱으로 했어.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배반 사건을 찾을 때 4가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지. 5도 마찬가지야.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7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8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부분집합 우리 개수 구할 때 2의 n제곱으로 구했어. 그럼 얘네는 2의 4제곱은 16개. 자, 뭐 공집합, 뭐 4, 원소 1개짜리, 5, 7, 8 이런 식으로 4, 5, 7, 8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다 찾아보란 얘기야. 정 생각이 안 나면 일일이 찾아보는데 일일이 찾고 있으면 안 되겠지?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우리 생각해서 문제 풀면 돼. 그래서 배반인 사건은 16개. 자, 그 다음 이제 확률 들어가는데 우리 확률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계속 배웠지? 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이었어. 그 다음에 니네 확률은 항상 0보다는 이상이고 1 이하였어. 1보다 큰 확률은 우리 없었어. 자, 요 사건 A의 확률을 이제 우리 기호로 나타내 줄 거야. PA. A가 일어날 확률. 그럼 얘는 이제 기호로 나타내는 게 요 P야. 자, 요 확률 P는 영어로 probability 확률의 약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앞에 첫자 P 기호로 그래서 PA가 일어날 확률. 자, 그 다음에 요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표본 공간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사위 던졌을 때 1, 2, 3, 4, 5, 6 한 면씩 있지? 그럼 얘네가 이 각각 근원 사건 1이 일어날 가능성도 6분의 1 전체 6면 중에 한 개 면이니까 얘네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 같다고 기대하자는 얘기야. 다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럼 이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자, 이 개념은 초등학교 때부터 니네 배운 확률하고 다르지가 않아. 그치? 근데 이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서 우리가 이제 PA가 나오면 아, 얘가 확률이구나 하고 기호로 약속을 해주는 거야.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요게 수학적 확률의 정의야. 그 다음 통계적 확률.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였을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할 때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뭔가 시행을 많이 했단 얘기야. 크게 함에 따라 상대도수 n분의 R의 n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값을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자, 얘네는 뭔가 실제로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 시행을 해봤을 때, 뭐 우리가
뭐 공을 뽑았어. 그럼 이때 뭐 많이 하면 할수록 뭔가 어떤 일정 값의 확률이 갈 거란 얘기야. 자, 확률의 기본 성질. 근데 이 통계적 확률은 뭐 주사위 던지기나 뭐 동전 던지기, 공 뽑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학적 확률 값에 가까워져 얘들아. 근데 이제 뭐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다음에 뭐 불량품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실제로 뭔가 조사를 해가지고 얘네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요 확률을 찾아본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자, 확률의 기본 성질. 자, 공사건 얘는 확률이 0이지. 그다음에 요 표본 공간 S는 확률이 1이지. 그러면 요 사건 A는 공사건은 사건 A의 부분집합이 되고 요 사건 A는 표본 공간 S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우리 요 확률은 중학교 때 여기다가 한글로 써놓고 확률은 0 이상 1 이하라고 배웠을 거야. 그냥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에 대해서 요 표본 공간 S는 항상 1, 전 사건의 확률은 1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에 대해서는 여기 공집합 써주면 돼. 얘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으니까 확률값이 0이겠지? 자,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중학교 때 그냥 풀던 대로 풀어도 크게 어렵지 않아. 그냥 이제 우리가 배웠던 뭐 순열조합, 뭐 중복조합 이런 거 등등 다 활용해서 할 건데 기본 개념은 항상 뭔가 전체 사건이 있어. 근데 이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구하는 확률하고 똑같이 받아들이면 돼. 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대. 우리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지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 전부 다 항상 몇 개였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36 하고 배웠었다고. 그러면은 자 36분에 써놓고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이니까 11, 22, 33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66 해서 36분의 6 해서 6분의 1. 그 다음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졌으니까 분모는 전 사건의 개수니까 36이지?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8인 경우 찾으니까 2, 6, 3, 5, 4, 4, 5, 3, 6, 2 해서 전부 몇 가지? 5가지. 그럼 36분의 5. 그 다음에 3번에 서로 다른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일 확률을 물어봤어. 우리 제곱수라는 거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7의 제곱은 나올 일이 없겠지? 자, 그러면은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갈 테고, 자, 곱이 1이 되는 경우는 1, 1. 2의 제곱은 4니까, 4가 되는 경우는 1, 3, 2, 2, 4, 1. 이렇게 세 가지가 되지?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근데 얘네는 3, 3밖에 없어. 9가 되는 경우도 없잖아. 4의 제곱도 4, 4. 5의 제곱도 5, 5, 6의 제곱, 6, 6 해서 36분의 8이 되지? 그럼 약분하면 9분의 2. 자, 그 다음 A, B, C, D, E, F의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A, B가 이웃하여 앉게 될 확률. 그럼 얘네는 전사건이 뭐야? 6명이 일렬로 앉을 때야. 자, 우리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순열로 이용해서 나타내면 되겠지? 6팩토리얼. 그 다음 A, B가 이웃하여 앉게 될 확률. 자, A, B가 우리 이웃할 때 묶었어. 그 다음에 C, D, E, F 있으니까 자, A, B 묶어버리니까 전체는 몇 명으로 보면 돼? 5명으로 보면 되지. 5팩이지. 근데 A, B가 이웃해서 자리 바꿀 수 있지? 5팩 곱하기 2팩이 되지? 그럼 계산하면 몇 분의 몇? 3분의 1이 되지? 자, 그 다음 이번에 컴퓨터에 있는 8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올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개 문자를 나열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이지? 자, 그 다음에 같은 문자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해줘야 돼, 얘들아. 자, 얘네는 지금 같은 문자가 없다. 그럼 분모는 8팩토리얼. 그 다음에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온대. 그럼 C와 T의 2개의 문자 이렇게 놓고 자, 얘네 묶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저기 들어갈 거 제외하면 4개가 남아있어.
자, 그럼 얘네 할 때 우선 C와 T 사이에 들어갈 애들 골라서 줄 먼저 세우자. 자, C랑 T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것은 6개지. 그 6개 중에서 2개 갖다가 줄 세우기 해야 되니까 6P2야. 그 다음 C, T 얘네끼리도 나열할 수 있지? 그럼 곱하기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요 C랑 T랑 묶어진 거 항상 하나로 봐야 돼, 얘들아. 얘네는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로 보고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 해주면 돼. 그럼 이거 갖다가 분자에다가 써주면 돼. 자, 그럼 계산해주면 28분의 5가 돼.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에 이번에는 원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이야. 그러니까 우리 확률 풀 때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들 있지? 순열 조합 얘네 다 사용한다고 보면 돼.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우리 원탁에 둘러앉으면 원순열이야. 그러면 전체 원순열은 몇 명으로 보면 돼? 7명이 원탁에 나열해. 그럼 분모는 6팩토리얼이 되겠네. 원순열은 1명 고정시키고 나머지 애들만 줄 세우라 그랬어. 그 다음에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는데 그럼 우리 요 원탁에 남자 둘은 이웃해서 앉을 거니까 묶어. 그 다음에 여자애들 하나, 둘, 셋, 넷, 5이지? 그러면은 남학생들을 그냥 고정하는 걸로 보고 여학생들 먼저 5명 나열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얘네 하나로 묶었으니까 전체를 하나, 둘, 셋, 넷, 5, 6으로 보란 얘기야. 그러면 원순열이니까 5 팩토리얼 해줘야 되겠지? 근데 남자애들이 지들끼리 줄 바꾸기 가능해. 그럼 곱하기 2 팩토리얼. 그러면은 3분의 1. 그 다음 2번에 부모님을 포함하여서 6명의 가족이 또 원탁에 둘러앉는데 그럼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또 원순열이겠지. 자, 전체 6명이니까 원순열로 계산해주면 우리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 그 다음에 요 원탁에 부모님이 마주 앉아. 부모님이 마주 앉아. 그 다음에 가족들 4명 더 있지? 자, 그럼 얘는 몇 팩토리얼? 부모님 마주 앉으면 니네 이거 부모님 여기 고정시켜놓고 바꿀 필요 없다고 그랬어. 왜냐면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반 바퀴 돌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그럼 부모님 여기 그냥 고정 마주보기만 고정시킨 다음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니? 4명이니까 우리 4 팩토리얼이었어. 그럼 5분의 1. 자, 그 다음 1, 2, 3, 4, 5, 5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든대. 그럼 중복순열이네. 그치? 그 다음에 아니면 니네가 이렇게 자리 4개 만들어 놓고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수를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자리 1000의 자리에도 5개 다 들어가는 거 가져가고 100의 자리에도 5가지 다 되고 10의 자리, 1의 자리 전부 다 5가지 다 가능하지? 그럼 얘네는 5의 4제곱이야, 분모는. 자, 이 수가 짝수일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짝수라는 거는 맨 끝에 1의 자리만 조심하면 되겠지? 그럼 앞에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에는 1, 2, 3, 4, 5 전부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5의 세제곱 곱하기 1의 자리에는 2랑 3은 되니까 2가지. 짝수 돼야 되니까. 그럼 얘네 계산해주면 몇 분의 몇? 5분의 2가 된다고. 자, 그 다음 7개의 문자 일렬로 나열할 때 자, 얘네는 일렬로 나열하려고 보니까 같은 문자들이 보이지? 자, 얘네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우선 일렬로 나열하는 거 전체 경우의 수 전사건 먼저 찾아야겠지? 그럼 자, 얘네는 보니까 A 2개, O 2개, 그 다음에 V, C, D 됐지? 그럼 얘네는 자, 분모가 7팩분에 같은 게 A 2개, O 2개 있으니까 우리 2팩, 2팩 나눠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모음끼리 이웃한대. 그럼 모음끼리 이웃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모음끼리 묶어줘야겠네? 됐니? 이 모음끼리 묶은 다음에 나열하려고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전체 덩어리는 4개로 보면 돼. 그럼 전체는 4팩이야. 근데 곱하기 여기 모음끼리 묶어둔 얘네끼리도 줄 세울 수 있지. 그러면 여기 4개 나눠 들어가 있는데 4팩 나누기 2팩, 2팩 계산해주면 되겠네. 자, 얘들아, 얘네 계산할 때 뭐 다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자. 그러면은 지워지는 거 남은 것만 갖다가 써서 6, 그 다음에
24. 이게 6이니까 6, 4, 24. 그러면 35분의 4 되지? 자, 그 다음. 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초록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를 꺼낸다고 그랬어. 자, 그럼 전체 공의 수가 지금 몇 개야? 분모 먼저, 전사건 먼저 찾아놓게. 자, 전체 공의 수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니까 초록색 5개니까 전체 공의 개수는 10개야. 전체 10개의 공에서 몇 개 꺼내는 거야? 4개 꺼내는 거지. 그럼 10시 4가 되는 거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210이니까 1, 2, 3번 전부 다 분모가 21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210분의 자, 4개 모두 초록색 공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초록색 공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4개 나오는 경우, 4개 뽑는 경우 해서 4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분모는 210이야. 이게 지금 전체 경우의 수. 자, 흰 공 2개. 흰 공 몇 개 들어있니 지금? 3개 들어있지? 그럼 요 흰 공 3개 중에서 2개 뽑아야 되겠네? 3C2. 흰 공은 2개고 검은 공도 2개여야 돼. 검은 공은 이 2개 중에 2개 다 나와야 되겠다. 그럼 210분의 3에서 70분의 1. 자, 그 다음 3번에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흰 공은 2개고 나머지 공은 무슨 색깔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럼 분모는 얘도 210이지. 자, 흰 공 지금 몇 개 들어있어? 3개지. 그 3개 중에서 2개 뽑아줘야 돼. 근데 요 흰 공 제외하고 지금 검은 공이랑 초록색이랑 해서 몇 개 있어 지금? 7개지. 그 7개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으면 되겠니? 2개 더 뽑으면 된다는 얘기야. 흰 공 지금 2개 뽑았지? 그치? 근데 전체는 4개를 뽑아줘야 되니까 그럼 곱하기 남은 공 7개 중에서 뭐 어떤 색깔 상관없이 2개만 더 뽑아주면 돼. 그럼 10분의 3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자,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송이를 구입한대. 자, 그러면 5송이를 고르겠다는 얘기잖아. 중복 조합이란 얘기야. 자, 이때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될 확률. 자, 그럼 자,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 자, 고를 수 있는 꽃의 종류가 지금 몇 가지야? 4가지지.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송이를 고르란 얘기야? 5송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복을 허락해서 5송이를 구입할 거야. 근데 뭐 꽃 이거 고르는데 순서 필요 없잖아. 그치? 그러면 분모는 고를 수 있는 종류는 지금 4개 중에서 5송이 뽑으란 얘기구나. 됐니? 자, 그럼 이 중에서 수선화가 항상 몇 송이 포함돼야 된대? 2송이. 그러면 지금 자,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 해서 총 5송이어야 되는데 얘는 몇 송이란 얘기야 지금? 얘는 2송이야. 그럼 니네 요 나머지 3개의 꽃에서 몇 송이를 더 골라야 돼? 3송이 더 골라야 되겠지? 자, 그럼 수선화 제외하고 고를 수 있는 종류는 3가지지. 그 중에서 3송이 더 골라 요 얘기야. 그럼 우리 중복조합 계산할 때는 조합으로 고쳐서 계산했어. 그러면 4 더하기 5 빼기 1 하니까 8C5. 그 다음에 3 더하기 3 빼기 1 하니까 5C3.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8C3분의 5C2가 되겠네. 그럼 56분의 10이니까 28분의 5. 자, 2번에는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각각 넣는데 자,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자, 우선 먼저 처음에 전체 사건을 찾을 때는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됐어? 그럼 3개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동전의 개수의 합이 몇 개여야 돼? 8개여야 되지? 자, 헷갈리면은 덧셈식으로 뭐 써놓고 해야 돼? 첫 번째 저금통, 두 번째 저금통, 세 번째 저금통에서 총 8개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분모는 3H 8이란 얘기지. 우선 여기 뒤에 문장이 있네. 여기 없다고 쳐봐. 서로 다른, 그러니까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똑같은 동전이야.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 넣을 때 그럼 그냥 중복조합 쓰면 되겠지. 그러면 3H 8이야. 근데 각각의 저금통에 적어도 몇 개씩 들어가 있어야 된대?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대. 그럼 얘네는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넣어준 다음에 나머지 5개를 저금통 3개에 넣어야 되지? 그러면 요 저금통 3개에 몇 개? 5개 넣어. 자, 여기 1씩 준 다음에 얘네 우리 요거 있잖아. A' 1 플러스 각각의 저금통장에 들어있는 동전의 개수가 총 8개가 돼야 돼. 그럼 우리 하나씩 적어도 하나씩 들어있으려면 1씩 줘야 되겠지?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은 5가 돼야 되니까 3H5 쓰고 계산해주면 돼. 그럼 얘네는 10C 8이 되고 7C 5가 돼. 그럼 다시 10C 2, 7C 2 하고 고치니까 45분의 21. 그럼 45분의 21 또 약분되네. 3으로. 그럼 약분해서 나타내니까 15분의 7. 자, 필수예제 10번 통계적 확률. 자, 요런 게 딱 통계적 확률 문제들의 그냥 기본적인 예라고 생각하면 돼. 자,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합해서 10개의 공이 들어있대. 근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했더니 3번에 한 번꼴로는 모두 흰 공이었단 얘기야. 그럼 이걸 보고 니네 보고 흰 공이 몇 개 들어있는지 한번 예상해보란 얘기야. 지금 흰 공, 검은 공 몇 개인지 안 알려주고 있잖아. 그치? 그럼 전체 개수는 10개인데 자, 구하라는 게 흰 공이니까 우리 흰 공의 개수를 n개라고 하자. 그럼 검은 공은 뭐 10-n개 들어있겠지? 자, 그럼 전체 10개 중에서 공을 2개 꺼내는 거를 계속 확인하고 넣고 확인하고 넣고 반복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공 2개 뽑는 방법은 10C이지. 그치? 근데 3번에 한 번꼴로라고 그랬어. 그때 2개가 모두 흰 공이래. 그럼 우리 흰 공이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n개라고 정했잖아. 그치? 그럼 흰 공이 2개 나오는 경우의 수는 NC 2가 되지. 이게 3번에 한 번꼴이라는 의미는 흰 공이 2개 모두 흰 공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놓고 풀면 돼. 자, 그럼 10C2는 자, 얘네 계산할 때 있잖아. 곱하기 9, 2 곱하기 1 나누고 n-1 2 곱하기 1인데 자, 2 곱하기 1, 2 곱하기 1 둘 다 지워버리고 약분하고 90분의 n-1이 지금 3분의 1이야. 그럼 우리 요 3분의 1은 90분의 30이 되지? 그럼 우리 연속된 2개의 자연수가 곱해서 30이 되려면 n은 6이면 되겠다. 6 곱하기 5, 30이지? 자, 그러니까 요 통계적 확률은 뭔가 이렇게 직접 해보거나 아니면 뭔가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구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야. 자,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은 말 그대로 기하를 이용한 거니까 도형의 넓이나 뭔가 길이 같은 거 요런 거 이용해서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연소적인 병렬량을 크기로 갖는 표본 공간 영역 S 안에서 각각의 점을 잡을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영역 S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 S에서 임으로 잡은 점이 영역 A에 포함될 확률 PA는 영역 S의 크기, 뭔가 이 전체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영역 A의 크기, 뭔가 특정한 사건에 대한 넓이를 찾으라는 얘기겠지? 요걸로 넓이나 길이, 얘네가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 자, 보기에는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주로 뭐 넓이나 뭐 이렇게 선분이나 뭐 수직선 나오면 길이 이용해서 문제 풀면 돼, 얘들아. 자, 예를 들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서 그럼 이 내부에서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넓이는 지금 얼마니? 2 곱하기 2 해서 4지. 그럼 이게 분모가 될 거란 얘기야. 자, 요 사각형 내부에 임의의 점 P를 잡을 때 삼각형 PAB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물어봤어, 얘들아.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그럼 우리 자, 원주각이 90도인 경우는 지름에서 원주에 구운 얘네가 항상 90도였어. 그치? 그 다음에 요 원주 밖에 그은 애들이 우리 예각삼각형이라고 배웠어. 요렇게. 그 다음에 원 내부에 그려진 애들. 원 내부에 요렇게 그려진 애들이
둔각삼각형이야. 그럼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는 실제로는 딱 여기 테두리만이잖아. 그치? 그러면 둔각삼각형은 요 반원의 넓이로 생각하면 되겠지? 둔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면적의 넓이는 반원의 넓이라면 돼. 요 테두리만 굳이 니네가 구해서 넓이를 뺄 일은 없잖아. 자, 그럼 반원의 넓이는 지금 한 변의 길이가니까 반지름은 1이야. 그러면은 파이 r제곱해서 원래 원의 넓이가 파인데 반원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지? 여기 넓이 점선으로 이렇게 하고 요 내부가 둔각삼각형이야. 그럼 전체 넓이는 4분의 2파이에서 8분의 파이 얘네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야. 자, 니네가 넓이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은 뭔가 잘 보일 거야. 근데 가끔 수직선에서 길이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럼 걔네들은 막 길이 이용해라고 대놓고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보고 유의해서 풀도록 해.